퇴직 후 가족과 대화할 때 혹시 눈치를 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말을 아끼고 분위기를 살피던 사람이 집에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족의 표정을 읽고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배운 생존의 기술을 가정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는 눈치보다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8세 전 은행지점장 김성호 씨입니다. 그는 35년간 한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며 점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상사로 고객들 사이에서는 신뢰받는 지점장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하루하루가 낯설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아내와의 대화가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 알았어로 답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퇴직 첫 해에 김 씨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은행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치 출근하듯 9시에 나와 신문을 읽고 11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부지런하시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가 부지런한가? 그냥 버티는 거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에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괜히 싸움이 될까봐 혹은 자신이 작아질까봐. 그렇게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눈치만 봐요? 나도 좀 답답해요.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눈치가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피하는 기술이었다면 집에서는 공감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언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기까지 그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퇴 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공백에는 이런 관계의 언어 혼란이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상하관계와 업무 구조가 모든 소통의 기준이 되지만 가정에서는 그 구조가 무너집니다. 아내와 자녀는 부하 직원이 아니고 집은 지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지시와 보고의 언어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공감과 대화는 낯선 언어입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들 내 말을 들었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그게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말만 했지 들어준 적은 없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후 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기. 단순한 일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중간에 조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했어?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면서 그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내가 웃었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는 과거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말수 적은 후배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편해요. 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지 않고 공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공감 소통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 남성들에게 이 능력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생 성과 중심, 지시 중심의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세계에서는 감정이 바로 연결의 통로입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관계는 닫힙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퇴직자 대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감받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남자들이 무슨 감정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외로움을 털어놓자 다들 조용해졌죠. 그때 알았어요. 다들 외로웠다는 걸.
그는 이제 말 잘하는 법보다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눈치로 버티던 시절엔 마음이 늘 긴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감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직장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기준이 성과에서 감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에게 필요한 건 이해와 인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 들수록 공감의 힘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관계가 어색하다면 먼저 조언을 줄이고 공감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듣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어떤 재테크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내가 힘들었겠구나라고 한마디 하는 것, 친구에게 그 마음 이해해라고 건네는 것, 그 작은 공감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눈치로 버텼던 관계는 무너지지만 공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김성호 씨의 말처럼 퇴직 후엔 누가 내 말을 듣느냐보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더군요. 그의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가족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퇴직 후의 삶은 마치 다른 언어로 다시 살아가는 일과도 같다. 일터에서의 언어는 명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언어는 다르다. 느리고 감정이 섞여 있으며 정답이 없다. 바로 이 차이에서 많은 퇴직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처럼 눈치로 버티던 습관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 자리에 공감이 들어서야 비로소 삶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를 생존의 기술로 삼았다. 그 기술은 회의실에서도 고객 응대 자리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기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오히려 관계를 막는 벽이 되었다. 눈치는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지만 공감은 그 표정 뒤에 마음을 읽는 것이다. 눈치는 불안을 낳지만 공감은 안정을 낳는다. 그래서 눈치는 긴장을, 공감은 관계를 만든다. 김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아내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왜 저렇게 날 몰아붙이지? 하고 속으로 해석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 말 뒤에는 걱정이 있었겠구나. 나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불안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사라졌다. 오히려 미안해졌다. 이런 전환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공감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체험 중이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의 이야기에 그렇구나 하고 맞장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과 입장에 마음을 두는 행위다. 말의 논리보다 감정의 온도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공감을 타고나는 성향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연습과 경험으로 길러지는 일상의 기술에 가깝다. 공감은 듣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척만 한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반박을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퇴직자들이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주 부딪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족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대화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은퇴 후 이 대화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휴대폰을 멀리 두고 눈을 맞추고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듣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게 신기해요. 듣기만 해도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의 변화는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해졌다. 예전엔 아버지와 대화가 짧았던 아들이 최근엔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요즘은 잘 지내? 그 짧은 인사에 김 씨는 울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공감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지만 퇴직 후에는 그것이 더 절실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직급과 책임이 관계를 규정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런 역할도 없다.
그때 필요한 건 존재 자체로 연결되는 힘이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관계의 핵심이 된다. 김 씨의 사례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퇴직 전까지 늘 주변을 이끌고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그 통제의 습관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놓아야 했던 것은 통제였고 새로 배워야 했던 것은 이해였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다르다. 관리에는 기준이 있지만 이해에는 경계가 없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된다. 공감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알아야 상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은 숨길수록 커지고 인정할수록 작아진다. 김 씨는 퇴직 후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평생 화를 참고 감정을 감췄어요. 그래야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군요. 감정을 인정하는 게 진짜 어른의 용기더라고요. 그의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종종 감정의 억압에서 비롯된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쌓여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공감은 바로 이 단절의 틈을 메우는 유일한 다리다.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 김 씨는 이렇게 표현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엔 내가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위로받고 있었어요. 이 말 속에는 은퇴 후의 인간관계 회복의 본질이 담겨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는 역설. 공감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나와 세상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다. 공감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의 말에 맞다 아니다로 반응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보자.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또한 친구나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을 줄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자. 조언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공감은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경험이 많아져 조언하고 싶은 욕망이 커진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진짜 지혜가 되려면 먼저 공감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공감은 지식을 관계로 바꾸는 힘이다. 이제 퇴직자에게 필요한 건 눈치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다. 조직에서는 눈치가 빠를수록 유능했지만 가정에서는 공감이 깊을수록 행복하다. 눈치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행동이고 공감은 그 기분의 이유를 함께 느끼려는 시도다. 눈치는 피로를 낳고 공감은 유대를 낳는다. 김 씨의 인생 후반부가 달라진 것도 바로 그 차이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삶은 다시 따뜻해졌다. 퇴직 후 삶의 질은 결국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돈보다 명예보다 직함보다 중요한 건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공감의 손을 내밀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감은 관계의 시작이자 삶의 회복이다. 김성호 씨의 뒤늦은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퇴직 후의 진짜 성공은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눈치로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공감으로 사는 시간은 더 소중하다. 결국 사람은 이해받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누군가를 이해할 때 진짜 어른이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지 않았다.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연결된다.